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전국 이전의 지지도를 회복했다, 또는 그걸 훨씬 뛰어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가 흐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승기를 잡아서 진짜로 역전타를 날리려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돼요. 정말 정치인 또는 투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이겨놓고 싸우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웰빙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좌파만큼 최악의 웰빙 정치인들, 그 웰빙 정치인들 중에서도, 웰빙 정치인은 뭐냐? 그냥 바싹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은 뭐냐? 생계형 정치꾼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돼요. 생계형. 아니, 뭔가 소신이 있고 큰 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신을 이루기 위해서,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월급 한 1,000만 원 넘게 주는 거, 야, 이게 내 생계 수단이야 라고 하는 생계형 정치인은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국회의원 월급만 바라보고 사는 생계형 정치인이 너무 많다라는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좀 다음부터는 빼자, 솎아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서 몇 명의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혹시 제가 고소 고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소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1대 때 양산시 을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김두관, 그 김두관을 양산시 을에서 국회의원에 쫓아내야 된다. 왜? 어디 감히 이 지역으로 굴러 들어와서 이 지역에 중국과 협력해서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운단 말이냐.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딸은 중국 인민은행에 취직시켜놓고. 그래서 이 자는 안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자, 저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런 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신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 사람들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드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점심 저녁 드시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민주당의 재선 의원 김병주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러니까 육군 사성장군 포스타 출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청래, 서울 마포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 정청래죠. 그리고 여기 너무나 잘 아시는 박지원, 목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오선 의원이죠. 여기는 사선, 여기는 재선. 자, 이 사람 딱 보면, 와,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정말 짜증난다, 이런 생각 드시죠? 왜냐? 너무 짜증나는 이야기만 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말할 때마다 미워 죽겠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짜증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좌파들, 저 좌빨들이 봤을 때는, 이야, 저 사람들 일 잘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속을 저렇게 시원하게 긁어주네, 이런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들의 이런 가짜뉴스 그냥 아무데나 막말 던지고 나서 나중에 책임도 안 지죠. 마구마구 말 던집니다, 이 사람들. 그래도 책임 안 져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라는 자가 이번 이 계엄 전국 때 미군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잘한다 그럽니다. 왜? 상대에게, 즉 국민의힘에게, 또 우파에게 누적 데미지를 주죠. 기분이 나빠서 주든지 아니면 진짜 데미지를 주든지, 어쨌든 데미지를 줍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인영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잘한다 라는 거죠. 자, 5선, 4선, 재선입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단 3선 이상을 한번 추려봤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군지 그냥 탁 아시는 분? 아니, 저기는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직업도 제가 알고, 뭐 여기 군인이니까 제가 안다 치고, 여기 마포, 여기 목포,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도 많이 나와서 하도 그냥 얄밉게 하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경태는 좀 알겠어요. 노무현 비서관이었어요. 주호영 의원. 네, 워낙 육선이나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권성동, 권영세. 뭐 조용히 있다가 지금 5선이나 되어서 지금 이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추대가 됐죠.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많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송석준, 송원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진짜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역구 어디야? 라고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잘 있습니까? 잘 없어요. 이름은 가끔 들어봤는데, 지역구는 어디지? 그 말은 뭐냐? 존재감 없다 이겁니다. 아니, 상대방의 5선, 4선, 재선들은 저것만 있습니까? 안민석, 네. 5선 있고 지금은 안 하지만 얼마나 얄밉게 합니까? 이인영 5선. 다 알아요. 이인영 구로, 안민석 경기도 오산. 제가 경기도 오산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지역인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존재감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요즘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인천이죠. 정확한 지역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천 그 정도는 압니다. 이 정도로 전투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전국 각지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우리 동네가 아니고 남의 동네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동네 경남 양산, 우리는 인구가 한 7만 명 넘어서 갑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갑구, 을구. 이 두 사람은 제가 잘 알아요. 왜? 우리 동네니까. 저는 양산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양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양산의 국회의원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쫙 해왔다는 거 역사 다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한 명 낀 건 다 아는 거죠. 자, 많은 웰빙 생계형 정신이 있지만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잘 아는 사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정치인도 이런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뽑으면 안 됩니다. 자, 김태호 이 사람은 경남도지사였죠. 김동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경남 거창 출신이에요. 거창에서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김해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김해 봉화마을 있는 진영, 김해 진영 그쪽에서 국회의원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거창에 가서 국회의원 했어요. 이렇게 지난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됐어요. 워낙 인지도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양산을로 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 탄핵 전국에서 정말 이 김태호 이 사람은 놀랍게도 탄핵 찬성 쪽에 섰었죠. 탄핵 찬성을 표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탄핵으로 심판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키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친한계열과 링크를 해서 원내 대표가 되려고 했었죠. 권성동하고 경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친한계를 썼습니다. 간을 본 겁니다. 간을. 아니 자기가 그 친한에 있는 그 조선들하고 언제 만났다고, 한동훈하고 언제부터 친했다고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해가 됐는데 지금 지역구에 있는 이 주민들에게, 저도 이 지역구예요.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새 인사 문자 한 번도 보내지 않습니다. 안 보냈어요. 지금 놀랍습니다. 저만 안 받았나 생각해서 다른 사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좀 확인 좀 해달라.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당협에 좀 알아봐달라 하니까 안 보냈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있으면 지금 당과 국가가 위기입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아 놓고 당을 지키겠습니다. 국가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안 보내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자 일제 전송하면 돈 드니까. 어차피 계속 나오면 찍어줄 텐데. 그럼 한 번 보내는데 수백만 원 들여서 그걸 내가 왜 보내?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프레카드가 붙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프레카드라든지 안 붙입니다. 왜? 돈 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돈 드니까.
국회의원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야, 프레카드 못했어. 하지마. 나는 탄핵 찬성이야,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찍어줘야 되겠냐 라는 거죠. 그리고 사선의 경남도지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타이틀까지 있고 한때는 뭐 대통령 후보 이야기도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고 지금 김태호를 검색하면은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당과 국가의 이 위기 속에 사선 중진이 거기다가 도지사 경력까지 있는 엄청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일반 사선하고 또 달라요. 김태호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김태호가 어떤 사람이냐. 뭐 저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김태호가 이번에 그냥 양산으로 온 지 1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김해에 있는 친구들 뭐 또 거창에 있는 친구들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김해에 있는 친구가 김태호를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좀 믿고 싶진 않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 또 책임을 잘 안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로 생각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생계형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렇게 보면 과거에 경남도지사 할 때 이 돈 관련해서 굉장히 스캔들이 많았었죠. 그걸 또 인정 안 하고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박연차 관련해서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큰 감투를 쓸 뻔하다가 낙마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해 사람들이 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건가? 자, 그런데 김해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을 위해서 거국적인 큰 결단을 내렸냐? 라고 물어보니까 인기가 없어서 나와도 안 될 걸 아니까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라고 김해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를 좀 아는 친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 그거 전부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출마 선언하는 거지 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나온다. 불출마가 어딨냐 무조건 하는 거지 자기가 안 될 것 뻔히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이 임기 중반부터는 지역구 관리도 안 하고 내팽개 쳐버리고 왜 지역구 관리하면 돈 드니까 시간 뺏기고 특히 서울에서 경남까지 내려오려면 완전히 그냥 시간 하루 경비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관리 중반부터는 다 팽개 쳐버리고 그리고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말들도 있는데 김태호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무려 사선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양산 사람 말고 이 양산갑 국회의원인데요. 양산갑에서 무려 사선을 지금 내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뭐 큰 표든 작은 표든 차이로 계속 이겼어요. 사선입니다. 김태호와 윤영석의 공통점은 뭐냐? 키가 큽니다. 인물도 좋아요. 그리고 인사를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은요 90도 인사가 아니고 100도 인사를 합니다. 끝내줘요. 그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은 윤영석입니다. 윤영석. 공무원 출신이에요. 서울시 4급인가 3급인가 공무원하고는 나와서 양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서 국회의장을 했던 박희태. 그 다음으로 이제 국회의장 하면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뒀으니까 그 다음으로 바로 그냥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인데 1965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안민석 그 정말 얄미운 소리 골라가면서 하고 이 보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그냥 막 날아가고 하던 그 안민석 정유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안민석 그 안민석보다 한 살 많습니다. 이인영 이인영보다 한 살 적습니다. 딱 그 연배들이에요. 선수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름은 윤영석, 양산시 갑구입니다. 정말 기가 차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선이냐. 지역 정치인들도 황당해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라가 지금 이런데 비단 이 탄핵 정국이 아니고 그만이 아니고 뭐 북한이 도발을 했다든지 뭐 북한이 핵실험했다든지 북한이
요즘에 미사일 워낙 많이 쏘지만 처음에 그냥 ICBM 쏘고 SLBM 쏘고 할 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나서면 정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국가 당 이 모든 위기에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선 윤영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윤영석에 대해서 지금 검색을 해보면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연히 관저 앞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을 반대한다 이 말조차도 안 해요. 왜? 괜히 뭐 말해봐야 손해만 갈 것 같으니까. 말 안 해도 양산 사람 결국은 민주당하고 1대1로 붙으면 찍어줄 거니까. 양산의 이 민주당 표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우파표가 제가 봤을 때 한 48% 정도 돼요. 그러니까 45%, 48%, 한 3% 차이인데 여기서 큰 이슈가 없으면 조금 더 중도표 조금 더 보태서 당선이 탁탁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왔었어요. 제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당시 원유철, 경기도 평택의 원유철 오선 의원이었죠. 원유철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당시 북한이 미사일, ICBM, SLBM 무자비하게 쏘아서 북한 미사일 대응 특위라는 게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특위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윤영석 의원이 재선이었던가 그래요. 그때 윤영석 의원이 뭐였냐? 바로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의 간사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SLBM 쏘고 하면 통일외교의 간사로서 그 특위의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죠? 저는 당연히 내가 여기 참석하러 가면 윤영석 의원이 오겠구나. 우리 지역 의원이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는 갔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단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단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 특위에.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아니 지금 나라는 북한이 미사일 쏘아서 난리가 나고 그때만 해도 막 북한 미사일 쏘면은 특보체제에 들어가고 막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경남 양산 지금 회기가 한창인데 서울에서 경남 양산까지 내려가서 무슨 로타리 클럽 지역 경로당 지역 산악회 이런데 산악회 아침에 등산하러 가는데 관광버스 올라타서 인사하러 가고 취임식, 이취임식 하는데 체육회 이런데 가서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사람들은 와 윤영석 일 잘한다. 뭐가 일 잘합니까 도대체? 한 게 뭐 있다고? 와서 인사만 잘하죠. 그걸 일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 잘하는 겁니까? 아니 인사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줍니까? 아니죠. 나라를 잘 경영하라고 또 법을 잘 만들으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죠.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년 인사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조금 책 안 잡히게끔 만든 거고 실제 지역의 주민들 또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데 자기가 안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해요. KTX 물금역을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에서 계속 추진해서 한 건데 내가 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는 신년 인사 문자에 이 현재 대한민국 이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우리 정부를 우리 국민의힘을 어떻게 지키겠다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전국 안정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만전 기하고 있어요. 나오진 않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 프레카드 하나도 없습니다. 프레카드가 없어요. 왜? 돈 드니까. 돈 드니까 그런지 프레카드가 없어요.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내란 잡아 넣어라 어쩌고 잔뜩 가는 데마다 붙어 있는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이 하는 이 갑구 당협에서는 프레카드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탄핵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비단 이게 양산 간만의 일이 아니고 또 양산 을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역도 사실 그런 데 많죠.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돼요. 생계형 정치인. 바로 생계형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계형 정치인들이 바짝 엎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적을 만들지 말자. 저처럼 이런 이야기 하면 적이 생기죠. 당장 윤영석,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저를 그냥 뭐 잡아 죽이고 싶겠죠. 적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 그만둬봐야 이제 직업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연봉 1억 5,700만 원 주죠. 월 1,300만 원. 와, 좋네요. 의정활동지원비, 뭐 판국민도 마찬가지죠.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쓸 수 있죠. 오, 좋네요. 문자 발송비 연 700만 원. 700만 원 사실 이거 수십만 명, 수만 명한테 보내면 금방 다 써요. 그러니까 문자 안 보내는 거죠. 김태호 같은 경우에. 해외 시찰비 연 2천만 원. 와, 해외 여행 경비로 연 2천만 원 준다고? 너무 좋네. 차량 유류비, 기름값 월 110만 원. 네. 야근 식대 월 780만 원. 업무용 택시비. 차량도 주는데 또 택시비가 월 100만 원 또 있네요. 보좌진 8명 인건비 연 6억 원 이상. 정치 후원금 연간 1억 5천만 원 가능하고 선거 때는 3억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좋은데 또 공천 받으니까 선거하면은 후원금 1억 5천 이상 더 받는데 또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15% 이상을 받으니까 그 전액 보전받죠. 그래서 요즘 뭐 돈 쓰는 선거 잘 안 하니까 그럼 또 선거하면 또 돈 벌어요. 와, 너무 좋아. 이걸 왜 그만둬? 그런데 내가 공천 계속 받고 하려면은 윗사람한테도 지키면 안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혹시 경선 붙으면 이겨야 되니까 지역에 뭐 산악회다, 뭐 체육회다, 마을 경로당이다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인사하고. 지금 특위 열려서 난리 났는데 또 지금 탄핵 전국부터 난리 났는데 그래도 나는 여기가 더 중요해. 이러고 다니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선야 했는데 이름도 모르죠. 이런 정치인들 필요합니까? 속아내야 됩니다. 이런 정치인 보고 와, 윤영석 일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그래놓고 지금 도대체 나라가 왜 이 꼴이냐 라는 푸념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윤영석이 일 잘한다 라고 하는 그분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찍어주니까. 그래서 이상도 없고 이념도 없고 공명심도 없는 생계형 정치꾼들, 간만 보는 정치꾼들 전부 퇴출시켜서 진짜 전문성 있고 진짜 투사 같은 이런 사람들로 뭉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례대표가 된 강선영 의원, 육군 소장 출신이죠. 항공작전사령관 출신, 707 특전특임부대 출신이고 정말 엄청나요. 근데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에게 바로 그냥 들이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군인이냐 하면서 들이받았죠. 그리고 그 강선영 의원 뭐 굉장히 파이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예 하고 인사만 잘하고 예의만 바르고 허리 90도 아니라 100도씩 잘 숙이고 이런 사람이 과연 필요하냐 이 싸움터에서. 여기 어마어마한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더 심한 이 싸움장, 투기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싸워서 이겨내려면 엄청난 파이터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샌님 같은 사람들, 어디서 생계형 월급 1,300만 원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될 리가 있냐?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좌파들이 봤을 때 이가 부드득 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만들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5선 6선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존재감이 없는데 쫓아내야 되죠. 지역구에 가서 와, 그 사람 잘해요. 뭘 잘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양산 사람이라서 양산 가불 의원만 둘 다 또 공교롭게 사선입니다. 한 명은 존재감은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없고 한 명은 완전히 존재감 제로고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지역에 많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은 초선, 재선, 3선, 4선 할 것 없이 다음부터는 절대 당선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 순간에는 맞아 라고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정말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